부터 보고요. 첫 번째로 질문한 문제는 8번인데 그 위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혹시 뭐 얘기할 거 있는지 한번 살짝 스쳐가 보면 눈으로만 빨리 보자는 얘기예요. 1번 뭐 할 얘기 없고요. 2번 정도 문제는 요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 하고 했는데 이런 거를 좀 책에서 좀 딱딱한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새롭게 정의된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F란 녀석을 한글로 써 있는 거야. 설명을 해줬어요. FM이란 녀석이 누구다. M의 값에 따라서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텐데 그 M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이거 그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찍찍찍 막 이렇게 그어지죠. 그림 그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그려진 녀석을 가지고 그 뒤에 이어서 뭔가 더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요 정도 문제니까. 간단한 녀석이니까요. 그래프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까지 책에서 봤던 것처럼 뭐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막 계단처럼 이렇게 막 생긴 거여가지고 약간 어색하지만 몇 번 그리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게 될 테니까 눈에 잘 찍어 두시고요. 뭐 5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녀석 2차 곡선이랑 이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요. 판별식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의 X좌표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이 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얘하고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면 그 방정식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 두 개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방정식 만들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A하고 B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그래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마이너스 2랑 3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래서 식을 하나 만들고 3을 대입해요. 그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 두 개 연립해서 A랑 B를 찾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주로 그렇게 푸는데 이상하지. 근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그냥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요. 두 근의 합이 2라는 건 암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두 근의 합 이용하시면 A를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야. 이용하시면 B도 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굳이 다 집어넣어서 산수를 여러 번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근이랑 개수 찾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은 요 2차 곡선이랑 직선이랑 만난다고 했는데 교점 X좌표 두 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역시나 합이랑 곱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두 근이 존재하긴 할 테니까 뭐 0보다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럼 두 근의 곱이 음수다 를 이용할 건데 두 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굳이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제가 말로만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이 부호가 서로 다르대 라는 말이 사실은 훨씬 중요한 말인데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구나. 그거 하나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절대값이 같다는 표현 때문에 두 근의 합은 0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짬뽕 하셔가지고 A의 값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번은 좀 말장난 같은 거죠. 이 포물선 둘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직선이 어떤 직선이 그 두 점을 지나간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이거 세 개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니까 얘와 얘의 교점을 얘도 지나간다. 그 소리겠지.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 즉 방정식 근을 찾아내시면 그 두 개의 근이 요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말이니까 역시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A하고 B를 금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은 뭐 질문한 거라서 좀 따서 보죠. 보시면 포물선 있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라는 녀석이 있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포물선의 꼭지점이 1,2고 선분 AB의 중점이 2분의 1,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표 구하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대충 그림 그려보면 꼭지점이 1,2인 포물선 하나 그림을 그려볼 텐데 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만 딱 봐선 아직 모르겠으니까 대충 그려볼 텐데 만약에 여기를 1,2라고 보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이 어디 있냐면 0,0일 테니까 여기쯤에 원점이 있다고 볼 거예요. 얘도
여기 어딘가쯤에 원점이 있을 건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싹 그어가지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두 점의 중점이 2분의 1,1이래요. 2분의 1,1이면 그림에서 보시면 꼭지점보다 왼쪽 밑에 있어야 돼요. 중점이. 그죠? 꼭지점보다 두 점의 중점이 꼭지점보다 왼쪽 밑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교점 A, B라는 거 두 개 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 두 점의 중점이거든요. 중점의 좌표 여러분 어떻게 구했었냐면 좌표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예요. 좌표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게 얘보다 왼쪽 밑에 있다는 건 누군가 하나는 왼쪽 밑에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래, 이런 그림은 그려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꼭지점이라는 거에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꼭지점이라는 건 제일 밑에 있는 점이거든요. 근데 중점의 y좌표가 1이라는 건 얘랑 둘이 가운데가 1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말이 안 되지. 두 점 다 얘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 이런 그림은 그려질 수 없고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구나라는 건 뭐 꼭 필요하다기보단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달려드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그림을 가지고 풀려고 보니까 그래서 원점이 여기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게 약간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차 곡선부터 fx라고 할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건 알았지만 절대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두고요. 꼭지점이 1,2다 그랬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직선 원점 지나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건 y절편이 0이에요 그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 mx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저 교점 A하고 B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얘하고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푸시면 교점 좌표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는 이런 이야기라고요. A의 x-1의 제곱 더하기 2가 mx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갑자기. 왜 1일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교점 x좌표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교점 x좌표 두 개의 중점 x좌표가 2분의 1이래요. 중점 어떻게 찾는다고? 교점 좌표 두 개 더해서 반 나눈 게 중점이었다고요? 뭐니 이거? 그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1이어야 반 나눠서 2분의 1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선분의 중점의 좌표가 x좌표 2분의 1이었다라는 말은 교점 x좌표 둘은 더하면 1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니까 이 방정식 두 근의 합이 1이에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정보는 또 누가 있었냐면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이 2분의 1,1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이제 막 그리는 거야.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 녀석이 이제 y는 mx다 이렇게 생겼고 요게 뭐 얼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볼 텐데 점 하나 여기가 A란 이야기죠. 또 하나 여기가 B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 여기가 지금 2분의 1,1이에요 라고 했는데 점 AB는 어쨌든 G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요 중점도 똑같이 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1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녀석이라고? 이거 위에 있는 녀석이라고요. y는 m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gx라고 했으니까 g예요. g 2분의 1은 1이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정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식 두 개를 이용하셔서 a하고 m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 녀석은 그냥 바로 나오겠네요. 그죠? m의 값이 2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집어넣은 걸로 두 근의 합이 1이에요. 가지고 a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뒤로는 산수하는 거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이 저렇게 생겼구나 정도는 그냥 뭐 이 문제를 풀 때 아주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곡선 얘기 나오고 직선 얘기 나오고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혹시 그림 그려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려본 거고요. 그려보니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식으로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찾아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8번이었고요. 그 다음 볼 거는 뭐 질문한 건 아니지만 9번 같은 거 보시면 2차 곡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거 잘 안 보이나요? 너무 크게 보자. 9번 같은 거 보면 2차 곡선 하나 나와 있고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거 고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얘도 그림 좀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거 뭐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꼭지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2차 곡선일 텐데,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요. 얘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참고로 이거랑 둘이 갖다가 놓고 판별식을 만들어 보시면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즉 교점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포물선이랑 요 직선은 만나는 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요 녀석이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한테 제일 가까운 녀석 찾으세요라는 말이고, 제일 가까운 녀석이라는 건 수선 떨어뜨려서 길이 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 수선, 또 이런 점에서 수선, 이런 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려서 제일 짧은 게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점. 그죠? 요 점이 얘한테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찾는 방법은 뭐냐면 요거 직선의 길이가 1인 녀석이니까 기울기가 1인 접선 찾아보시면 그 접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원하는 A, B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은 그냥 y는 x 더하기 k 이렇게 생겼다고 볼 텐데, 얘하고 둘이 같다고 놓고 이제 판별식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 보면 여기다 쓸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x 더하기 k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 다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k는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쓰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판별식을 쓴다고 치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k 값을 찾았다 치고, 그래서 요 점의 실제 좌표를 찾아보려면, 요 점의 좌표 지금 a, b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다, 즉 중근을 찾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얘는 중근으로 누구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1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1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게 x제곱이고 이거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보면 이거에 맞춰서 뒤에 k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판별식이 0이다 하거든요. 어쨌든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보면 이건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서 x가 1이라는 중근 갖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판별식 0이다로 k를 찾아야 되는 게 맞지만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는 중근으로 어떤 녀석이 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중근은 1이다 라는 말이고, 그럼 다시 이 방정식의 근으로 1을 가졌다는 건 교점의 좌표가 1이구나, 교점 x좌표가 1이구나 라는 말이고, 중근이라며 그러니까 접점 x좌표가 1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는 1이다 라는 말이 되고요. 그럼 이 점 x좌표가 1이면 여기다 대입해서 y좌표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온전히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찾지 않아도 요 점의 좌표 정도는 판별식 없이 바로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질문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했죠?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 10번은 이것도 네. 아마 지난번에 문제 풀 때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a의 값에 관계없이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a의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다. 중요한 건 판별식이 0이다 예요. 판별식을 만들어 보면 그 안에 a가 들어있을 거고 a의 값에 관계없이 0 되더라 라는 거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말인지를 보시고, 12번 그냥 바로 가죠. 12번은 포물선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고 만나는 점이 두 개래요. 그럼 요 두 점의 x좌표,
요 점 X좌표, 요 점 X좌표 그 두 개가 누구냐면 얘랑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 만들었을 때의 근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 점의 X좌표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네. 그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A와 B는 유리수래요.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1 더하기 루트 3이 하나의 근으로 존재하더라. 그 소리 하는 거네. 그쵸? 다시 방정식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가 bx 더하기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변으로 다 넘기시면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이 녀석의 근 중에 하나로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요. 그죠? a, b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또 하나의 근은 이거밖에 안 돼요. 켤레. 그죠? 그래서 근이 두 개 나온 거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하고 b를 찾는 겁니다. 됐죠? 대입해서 A, B 찾지 마시고 무서우니까 둘이 더해서 둘이 곱해서 A랑 B를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고 있는 건 PQR의 넓이인데 PQ, X좌표 두 개 다 나왔고요. R은 누구냐면 포물선이 Y축이랑 만나는 점이래. Y축이랑 만난다는 건 X좌표 0 넣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0,A가 R 되겠네요. 이거 다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찾아보시면 b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값은 요거 둘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2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p점의 좌표는 1 더하기 루트 3, 얼마냐 이거? y좌표. 어디다 넣어서 계산하는 게 좋은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아, 여기다 넣을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생겼나요? 이게 P점의 좌표인 거지. 진심이야. Q점의 좌표는 1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1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죠? 마이너스 2 곱하고 그리고 R이라는 점의 좌표는 0,3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이거 세 개 가지고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저기 평면 좌표에 가시면 직선의 방정식 할 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 가서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밑변이랑 높이를 곱해서 반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좌표 평면에 점이 이렇게 딱딱딱 주어져 있을 때 지금 대충 그림 그려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거 X축 X축 Y축 그리지 맙시다. P라는 점이 1 더 여기 3,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P가 있고요. Q는 왼쪽에 좀 위에 여기쯤 어딘가에 Q가 있다 이렇게 치고 R은 0,3이니까 또 여기쯤 이렇게 있나 봐요. 대략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라고 볼 텐데 지금 어느 것 하나 X좌표도 다 다르고 Y좌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삐뚤어진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요 거리를 구해가지고 높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밑변이라고 보고 뭐 높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커리큘럼상 안 배웠다 치고 거기 가서 또 배우는 것 중에 하나 뭐 있냐면 세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사선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하나 배워요. 이렇게 2분의 1의 절대값 씌워서 x1, y1, x2, y2, x3, y3, x1, y1 절대값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없다 치고요. 그래서 다 안 배우면 최후의 보루는 이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지금 요 점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점이 얘거든요. X좌표 중에 제일 작은 걸 비교해 보시면 얘겠죠. 1 빼기 루트 3. 그래서 얘가 제일 왼쪽에 있는 거고요. 이게 X축, Y축에 수직에 걷는 거예요. 제일 큰 녀석은 누구냐면 1 더하기 루트 3이죠.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하면 이렇게 싹 그어요. 그리고 y좌표 중에 제일 큰 게 누군가 보면 얘가 더 큰가요? 그죠? 얘가 더 크죠? 3이 더 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제일 위에 있고요. 제일 작은 건 얘가 제일 작을 테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직사각형이 보이죠? 저 빨간색 직사각형에서 요 삼각형 3개를 빼는 겁니다. 노란색 삼각형 넓이 3개를 빼시면 그것도 흰색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각 이 빨간색 선분들이 전부 다 x축, y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좌표만 알아내시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지고 바로 직각삼각형이어서 넓이를 다 바로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산수가 조금 지저분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상하게 생긴 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래 숫자? 뭐 없어 푼 사람? 원래 숫자 이런가요? 이상하게 구한 거니? 좌표를? 산수는 하시고요. 이 뒤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으니까 좌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요. 구하셔서 삼각형의 넓이는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구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12번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13번도 보시면 13번도 볼 텐데 포물선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 되어 있고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PQ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을 R이라고 할 거고 삼각형의 넓이 합이 4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K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P랑 Q라는 점의 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녹화 중이에요? 네. 응, 주세요. 녹화해도 아무도 안 봐요. 가영이가 성과 맞지? 필요한 걸 그래서 보면 일단 찾기 전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삼각형의 넓이 2개 더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 삼각형이랑 둘이 닮아 있구나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죠. 네. 뭐 직각삼각형이고 각 하나를 또 막곡지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닮아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고요. 혹시 저들이 합동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뭐 해봐야 알지. 계산을 좀 그죠? 계산을 해봐야 합동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교점을 찾긴 찾아야 되니까 얘랑 둘이 같다고 두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랑 2x 더하기 k랑 둘이 같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우변 다 넘겨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A점 x좌표와 B점 x좌표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약간 귀찮지만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요점 x좌표를 p, 0이라고 보고요. 요점 x좌표를 q, 0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예요. A점 x좌표고 B점 x좌표고 그래서 p하고 q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르자면 P하고 Q를 더한 것은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잖아요. 높이 정도는 좀 알아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도 알긴 알아야 하니까 R이라는 점의 좌표는 요 직선 입장에서 보면 X절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R이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K, 0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K, 0 그럼 K하고 PQ는 둘이 곱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삼각형의 넓이 구하러 가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은 가로 길이가 Q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뺀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로 길이를 곱할 겁니다. 세로 길이를 곱하려고 보니 요 점의 y좌표를 보면 될 텐데 이 점의 y좌표라는 건 포물선에 넣으셔도 되고 직선에 넣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령은 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직선, 물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원래 수학 하에 가서 배울 내용이지만 이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아마 했을 것 같아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요 변의 길이 되게 지저분하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게 기울기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1대 2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인 녀석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만 찾아내면 요 선분의 길이는 그걸 2배에서 만들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건 말했지만 q,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k, 0이기 때문에 q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생긴 게 요 밑에 변의 길이가 되겠죠. 좌표들을 원래 빼는 거거든요. q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뺄 거라서 더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쓰니까 안 보이네요. 요 삼각형 뜯어와서 보면 이렇게 생겨서 요 밑에 변의 길이는 q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뺀 거라고요. 즉 q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 길이는 이걸 꼬박 2배 한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아이고 이게 아니고 2분의 1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니까 뭐 2분의 1하고 2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q 더하기 2분의 k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왼쪽 밑에 있는 삼각형도요. 계산을 좀 해보면 마찬가지겠죠. 요 길이만 찾아내시면 요 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게 요 길이일 거고요. 결국 2분의 1 이거 할 거니까 그냥 이 길이를 제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 여기는 p였으니까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p 이렇게 생긴 게 길이가 될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p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긴 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둘이 더한 것이 4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 식을 써보면 q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p의 제곱 한 것이 4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찾아지는 건 요거 하나랑 이렇게 식이 3개가 찾아지고요. 미지수의 개수도 p랑 q랑 k랑 3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녀석 상태가 됐고요. 뭐 푸는 과정은 이런 거겠죠. 이거 다 전개해 보시면 p제곱도 하나씩, p제곱, q제곱도 하나씩 있고요. p 더하기 q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달려 있지만 제곱이니까 날아간다고 치면 qk랑 pk가 하나씩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p 플러스 q의 값을 알고 있고요. p 곱하기 q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p제곱 더하기 q제곱 얘네들로 나타낼 수 있고 p 플러스 q도 얘네들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마지막 식에 p나 q는 다 얘네들로 대체가 돼요. k로. 그래서 이건 k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고 그 2차식 풀어서 k의 값을 찾아보시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오른쪽은 지워도 되겠죠? 산수를 좀 마저 해보려고요. 이거는. 그래서 찾아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건 p제곱 더하기 q를 먼저 쓸까요? 순서대로 q제곱 더하기 qk 더하기 4분의 k제곱 p제곱 더하기 pk 더하기 4분의 k제곱 한 것이 4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앞에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p 플러스 q 제곱해서 요거 두 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k 마이너스 3 두 개를 빼시면 그게 q제곱이랑 p제곱 더한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k랑 pk래요. 그럼 얘는 k로 묶어보면 p 플러스 q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남은 건 4분의 k제곱, 4분의 k제곱. 그래서 2분의 k제곱이에요. 넘어가면 빼기 4 하겠죠. 그래서 내림차순을 정리해보시면 여기 2분의 k제곱 있고,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4k 되겠네요. 그죠? 숫자는 여기 4랑 여기 4는 없어지네요. 땡큐 없어지고요. 남는 숫자는 얘밖에 없네요. 6 이렇게 생겼어요. 2도 곱할까요? 그래서 k의 값은 2하고 6하고 두 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2랑 6 중에 누가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얘는 될 텐데요. 아마 이건 안 될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되지 않는데, 누가 되고 누가 되지 않느냐는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 판별식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k가 6이었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실근 두 개가 존재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k의 값은 2 요거 하나밖에 안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k의 값이 2라고 해놓고 나서 보면 요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다 그 얘기거든요. R이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얘랑 얘 중점이라는 소리예요. A와 B의 중점. 관련이 있을까? 우연일까? 별로? 생각 없다? 그러니까 뭐 숫자를 찾아놓고 나서 보니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었다고요. 어쩌다 보니. 그죠? K가 2면 둘이 합동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야? 별 반응이 없네. 그래요. 일단은 네. 14번 14번은 얘도 방정식이 실근 갖는다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점 갖는다라는 말이랑 똑같을 거고, 실근이 두 개래요. 교점이 두 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교점이고 뭐고 생각할 텐데, 얘는 직선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요 녀석 그래프 그리는 건 빠르면 내일이고 늦으면 다음 주가 될 텐데, 수학 하에 가시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얘기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대로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좀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다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하고 y는 x 더하기 k 하고 이렇게 그래프 두 개 그려가지고 교점이 두 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요 녀석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볼 텐데, 얘는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녀석이거든요. 절대값이라는 건 크기만 남길 거야 그런 소리여서, 크기만 남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양수인 녀석은 그냥 내비둘 거고 음수인 녀석은 마이너스를 띄어내서 양수로 만들 거야 그런 소리거든요. 크기는 다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떼낸다는 건 뭐 거꾸로 말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양수로 만든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얘를 먼저 그릴 거예요. y는 x제곱 빼기 1.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그릴 수 있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이렇게 생긴 폼선인데, 이 상태에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는 건 x제곱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양수면 절대값을 씌워봤자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똑같다 그런 소리라고.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절대값이 없는 녀석이랑 똑같아.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x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큰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거하고 이거.
노란색으로 두껍게 그린 요 두 군데는 x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큰 상태예요. 이걸 y값으로 갖는다고 했는데 y좌표가 다 0보다 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생겼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좀 문제인데 밑에 있는 녀석들은 예를 들어서 0 같은 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0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음해값이 나온다고요. 그럼 절대값 안에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를 떼낼 거니까 1 되겠죠. 원래는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던 녀석이었는데 절대값을 씌우는 바람에 0 넣은 게 1이 나왔대. 이 점 지나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얘만 그러겠어?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절대값을 씌우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날아가서 양수로 바뀌었다고요. 요만큼 딱 위로 올라가겠지. 여기를 지나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지나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치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 거냐면 밑에 있는 걸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그런 효과가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두껍게 그려놓은 녀석이 요 절대값이고요. 식으로 써봐도 이렇게 쓸 수는 있거든요. 요거 잘 지웁시다. 보통 절대값이 써있는 걸 식으로 쓰면 이거거나 이거다 이렇게 쓰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면 저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이거야 그런 소리잖아요. 그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근데 요건 다시 x에 관한 범위로 나타내보면 실제로 x가 1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1 이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얘는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x가 1 이상 또는 x가 마이너스 1 이하라면 이렇게 생겼고 x가 1 이상 마이너스 1 이하라면 이렇게 생겼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셔도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요게 노란색으로 그린 요 녀석이고요. y는 x 더하기 k 라는 녀석을 빨간 걸로 그려보면 얘는 직선이죠. 기울기는 1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y절편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k의 값에 따라서 얘는 기울기는 정해져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녀석인데 k가 엄청 작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k가 엄청 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중간 어딘가에 걸쳐 있으면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텐데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를 찾아보세요. 그런 소리예요. 그죠? 제일 밑에서부터 가보면 지금 이 상태는 안 만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요 점 지나갈 때요. 여기 뾰족한 점이기 때문에 올라오다 보면 딱 만나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 순간에 요렇게 생겨먹은 순간에 처음으로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교점이 하나 생겨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교점이 두 개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 뾰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두 점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겠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요 점 1,0을 지나는 순간보다 더 위를 지나가면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말이고요. 참고로 1,0을 지나가려면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색 상태가 k가 마이너스 1인 상태라고요. 그래서 요 파란색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예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 대입해서 0이 만약에 나오면 딱 요 점 지나갔다는 건데 지금 파란색 직선 생각해보면 1을 대입했을 때 y좌표는 0보다 조금 크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해서 얘가 0보다 큰 값이 나오려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이어야 돼요. 그죠? 1을 대입해서 0보다 커야 돼. y좌표가. 1을 대입해서 즉 1 더하기 k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올라가다가 얘가 요 점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원래 여기서 출발해서 두 점 이렇게 두 점씩 가다가 이 두 점은 계속 갈 건데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세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이 순간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순간엔 교점이 3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순간에 K는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K의 좌표는 1이거든. K 값은 1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 상황이라는 건 K가 마이너스 1인 거랑 1인 거 사이에 들어있구나 라는 말이 돼요. 거기에서 문제는 끝이 아니고요. 좀 더 가야 되는데요. 좀 더 올라가 보면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두껍게 제가 그려가지고 좀 그런데 이 부분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상태예요.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K가 1인 상태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생긴 상태라는 말이어서 교점의 개수가 늘어나죠. 4개나 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저기 위에서 계속 만날 거니까 지금 이 상태는 교점이 4개나 돼요. 더 올라가야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접할 때까지. 요때 교점 3개 되고요.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땐 다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거 어디냐면 접하는 순간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또 교점이 2개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 3가지 있는데 그 3가지가 누구냐면 요거 요 점 지나가는 순간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요. 요 점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순간 즉 K가 1일 때 하고요. 또 하나는 접할 때예요. 요 때는 여러분이 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접한다는 건 요 뒤집어진 포물선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얘랑 y는 x 더하기 k랑 접하는 순간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접하는 순간에 k의 값은 얘랑 같다고 놓고 판별식을 이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4분의 5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죠? 4분의 5 정도 나올 거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k가 4분의 5인 거보다 더 위에 있으면 다시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가 조금 여러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이 더 낫고요. 이걸 식으로 찾으려고 달겨드시면 또 약간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x의 범위에 따라서 누구를 쓸 거냐인데 그래서 단순히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면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합쳐서 2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렇게 될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그럼 얘랑 2개 만나고 얘랑 안 만나든가 한 개 만나든가 얘랑 안 만나고 얘랑만 2개 만나든가 이렇게 상황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런 상황을 다 생각한다는 게 조금 어렵죠. 범위도 다 주어져 있고 이 범위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런 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이용하셔가지고 푸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방법이고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하려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려서 해결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15번 뒤에 있는 문제들은 또 근해분리 문제들인 것 같더라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한 근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1이더라 예요. 그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게 1이라는 건 실제로 그 근은 딱 1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요 한 근이 실제로 갖는 값, 얘를 알파라고 보면 알파라는 녀석이 실제로 갖는 값의 범위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0.5보다는 크거나 같고 1.5보다는 작다는 이야기지. 그래야 반올림해서 1 된다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던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0.5와 1.5 사이에 있어요. 0.5 이상 1.5 미만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밑에 다른 문제도 보시면 그런 거 많이 있죠. 한 근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이거 마찬가지 하는 거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아요.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애들을 풀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요령을 좀 부려보자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근이 2개 있다고 치면 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데
하나가 요 사이에 들어있대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0보다 작은 어딘가에 또 있겠죠. 뭐 정확한 값은 안 찾더라도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최소한 하나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어떤 값을 가져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녀석 가지고 y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p라는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랑 만날 때 요 녀석이 알파일 거다라는 말이에요. 얘가 아니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이 있고 여기에 2분의 3이 있구나 라는 말이어서 뭐 두 근 모두 2분의 3보다 작아요. 두 근 사이에 2분의 1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라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지금 요 상황에서 써야 되는 건 원래는 크게 이렇게 두 줄이었다고요. 둘 다 2분의 3보다 작아요. 판별식, 경계, 축 이렇게 세 개 보는 거였고 두 근 사이에 2분의 1이 있어요. 는 하나만 보는 거였어요. 2분의 1 대입해서 0보다 작다. 근데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면 식이 원래 총 4개가 필요했지만 그 중에 2개는 필요 없어지고 2개만 남겨서 푸는 거였어요. 그 2개가 뭐였냐면 경계값 2개였다고. 2분의 1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고 2분의 3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요. 이거 2개만 가지고 개수들의 범위를 찾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얘를 fx라고 했을 때 2분의 1을 대입하면 0보다 작고요. 2분의 3을 대입하면 0보다 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게 실제로 알파는 2분의 1이어도 되거든요. 등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는 뭐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1이면 안 되고 2면 안 됐다면 얘는 2분의 1 이상이어서 2분의 1인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등호가 하나 더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P의 범위, 요거 가지고 P의 범위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P의 범위 찾은 다음에 정수 찾으라고 한 거니까 정수는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손으로 좀 세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6번 비슷하게 생겼죠? 하나는 0과 1 사이에 하나는 1과 2 사이에 라는 말은 최고창의 개수가 7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녀석인데 0, 1, 2 이런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원래는 3개를 다 봐야 될 것처럼 생겼죠? 둘 다 0보다 커요. 둘 다 2보다 작아요. 둘 사이에 1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얘도 다 추려서 남는 것만 계산해보면 누구일 거냐면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거,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고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거. 이거 3개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일 때 0 대입해서 0보다 크고 1 대입해서 0보다 작고 2 대입해서 0보다 크면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곡선은 세상에 이거 말고는 없어요. 0과 1 사이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요. 1과 2 사이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점 3개만 딱 보시면 되고 이때는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 등호는 빠지는 거예요. 저거 fx라고 보면 F0 0보다 커야 되고 F1은 0보다 작아야 되고 F2는 또다시 0보다 커야 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하셔가지고 M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고 해보면 M 2차 부등식이 되거든요. 근데 2차 부등식 아주 어려운 2차 부등식은 아닐 것 같아서 산수는 제가 넘어가도 되겠죠. 2차 부등식이 혹시 잘 안 되는 거였으면 그걸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요 3개만 보면 된다는 게 이 단원에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산수는 뭐 뒤에 혹시 막 저 근해 공식 써서 풀어야 되는 녀석이면 수고하시고요. 아, 마지막은 21번. 또 똑같은 문제죠. 요거는 이제 같이 풀게요. 끝까지. 보시면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또 다른 하나는 2하고 4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 좌변에 있는 녀석 전체를 그냥 fx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뭐 보자는 이야기냐면 F0, F1, F2, F4 걔네들을 보자는 이야기겠죠. 그림으로 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X축이랑 만나기를 여기 1, 여기 2, 여기 4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F1 0보다 커야 되고 F2 0보다 작아야 되고 F4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대입을 해보면 F1이라는 건 1-A 더하기 B예요. 얘가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F2는 4-2A 더하기 B는 0보다 작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16-4A 더하기 B는) 또 다시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만족하는 그 자연수 A, B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범위에 뭐 아주 엄밀히 따지면 안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생긴 부등식들을 좌표 평면에 표시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녀석을 이제 B만 남기고 나머지 넘겨서요. B가 A-1보다 커요. 이렇게 볼 거고요. 얘 마찬가지로 B만 남기면 2A-4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마지막에 오는 녀석도 B만 남기면 4A-16보다 커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 녀석들을 이용해서 이 노란색으로 써있는 애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우리가 보통 X축, Y축 이렇게 그리지만 이제 A축, B축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요걸 A축이라고 보고요. 요걸 B축이라고 보고 어차피 A,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1사분면만 남긴 거예요. 요 녀석들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B가 A-1보다 커요. 그 소리는 일단 B는 A-1이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B는 A-1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요. 이거 만족하는 A, B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요 노란색 직선보다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봐봐요. 요 노란색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은 B랑 A-1이 같은 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B가 A-1보다 컸으면 좋겠다거든요. 이게 Y좌표잖아요. 어떤 Y좌표가 X좌표보다 1 딱 작은 점들은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Y좌표가 X좌표에서 1 뺀 거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걔보다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여서 이거 만족하는 A, B가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보다 윗부분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어딘가에 A, B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얘들도 그림을 그려볼 텐데 얘도 그림 그리려면 B는 2A-4라는 직선이 필요하겠죠? 기울기가 2고 Y좌편이 많이 사거든요. 참고로 얘네들이 교점을 좀 찾아보시면 얼마죠? 3,2 3,2를 교점으로 할 거기 때문에 대략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점의 3편은 3,2 얘는요. B가 2A-4보다 작대요. 아까는 A-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직선보다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얘는요. 2A-4보다 B가 더 작대요. 요 직선 위의 녀석들은 같은 점인데 그거보다 Y좌표가 더 작아요 라는 소리니까 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이거보다는 위에 있고요. 요거보다는 밑에 있어요 라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위에 있고 요거보다는 밑에 있으려면 남아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란 이야기죠. 그죠? 지금 칠판에 보시면 1사분면에서 영역이 4개로 쪼개졌는데 이거보다는 위에 있고 이거보다는 밑에 있으면 여기밖에 안 남잖아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은 얘예요. 이제 이것까지 해야죠. 얘도요. 기울기가 4고요. Y좌표는 -16이라서 엄청 가파른 녀석일 거거든요. 좀 편의를 위해서 교점을 먼저 좀 찾아보면 얘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보시면 3A가 15니까 3A가 15면 A가 5니?
5,4 3, 4 5,4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가 5,4예요. 요 점에서 만나고요.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은 2a가 10이면 6인가요? 6,6이 12 8인가? 6, 8 6,8 여기에요. 6,8이라는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거보다 위에라는 거니까 얘보다 위에라니까 이쪽 영역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이 얘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A, B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더라 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요 안에 들어있는 A, B가 양수인 점들을 자연수인 점들을 다 찾아보시면 돼요. 숫자 좀 지저분해서 좁은데 옆에다가 좀 그림 보기 편하게 다시 그려보면 여기에 3,2가 있고요. 여기 옆에 5,4가 있고요. 그 옆에 6,8이 있어요. 그냥 보기 편하게 대충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인 점만 찾을 거니까, 그리고 등호가 다 빠져있기 때문에 편의상 실선으로 제가 그렸지만 이 선 위에 있는 점은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통은 선이 포함 안 되면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일단 머릿속에만 넣어두시고, 그래서 X좌표가 3인 건 요거 한 점밖에 없는데 얘는 딱 경계 위에 있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원하는 점은 아니고요. X좌표가 4인 점을 생각해보면 이제 모는 종이 뭔지 알죠? 모는 종이 같은 거 생각하는 거야. 여기 X좌표가 3이고 여기 X좌표가 5거든요. X좌표가 4인 점을 생각해보면 3,2고 5,4예요. 요 사이에 4인 점은 4,3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X좌표 4인 점은 3,2고 6,8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면 얘인데 요 직선 여기에다가 4 얘구나. 요 직선인데 여기에다 4 대입해 보시면 4거든요. 여긴 또 4,4예요. 그럼 X좌표가 4인 점은 요 선 위에 4,3이 있고 요 선 위에 4,4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인 점은 없다. 이런 이야기 되죠. 요 안에 들어있는 점 중에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4인 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5인 점은 5,4가 여기 있기 때문에 5,4는 땡이고요. X에다 5, A에다 5를 대입한다고 보면 이제 요 점의 좌표가 중요한데,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대입해서요. 5 대입해보시면 5,6 이렇게 생겼어요. 요 점의 좌표는 5,6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5,4고요. 5,6이래요. 남는 점 여기 하나 가운데 들어있겠죠? 누구냐면 5,5라는 점이 들어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5,5라는 녀석은 내가 원하는 저 빨간색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5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더 이상 없고요. 6인 점은요. 6,8이 여기 있기 때문에 6인 점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영역 안에는. 그래서 결국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 안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5,5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A, B는 A도 5, B도 5 이렇게 생긴 것밖에 없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노란색으로 생겨먹은 식을 찾아내는 것까지가 사실은 이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A, B를 찾는 건 저는 지금 부등식 영역 가지고 찾았는데 좀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범위를 찾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연립부등식을 푸는 것도 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막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옛날엔 1학년 때 다 배우던 건데 여러분 교과서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알아두시면 꽤 괜찮은 녀석이니까 나중에 어쨌든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 때 이런 부등식이 나타내는 것도 이 좌표 평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에서 좀 한 2-3명 정도 공통된 질문 있는 문제들만 먼저 좀 풀어봤고요. 개별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